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사의 단서맨입니다. 오늘 2026년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많이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 26년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영상으로 시황들 말씀드리고 26년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너무나 많은데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S&P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맵을 보면은 굉장히 혼조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가 페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을 고소하는 일이 또 일어나면서 법정으로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페드 연준의 어떤 중립성에 대한 훼손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핀란드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 그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것들은 특히나 외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쉬어가는 장세, 오히려 너무나 버블로 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AI 버블론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AI 버블론이라는 게 정말로 올해는 뭐 해소가 되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AI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가 일어났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한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나 아니면 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간 어떤 이런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엔 회수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CES에서 젠슨 왕이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굉장히 지금 국내 장에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피지컬 AI, 즉 이제는 AI가 영상이랑 텍스트 어떤 컴퓨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바퀴가 달리고 팔다리가 달리고 AI라고 하는 이 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대신 인간 대신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조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숙련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인력을 개발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한다고 한들 이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더욱더 키움으로써 공장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혁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확률상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제조업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조업을 살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경제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의 어떤 위치도 공고히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작년에 통과됐던 지니어스 액트가 시행이 되는 해고, 또 지금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또 지니어스 액트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이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잘 봐야 된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뭐 사실은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 지금 뭐 한 6개월 되는데, 6개월 정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못 버티시는 분들은 사실 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하시면서 투자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런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뭐 비자라든지 아니면 마스터카드라든지 JP모건 같은 주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자에 대한 어떤 맥시멈 캡을 씌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악재 뉴스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뭐 시행된 것도 아니고 그런 뉴스 하나로 지금 뭐 이러한 대형주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금융주들도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다만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고 현재 그 떨어지는 어떤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나서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S&P 마켓프레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50 위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50일선과 200일선 모두 60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켓폭 자체는 좋습니다. 조금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 지난해에 보면은 뭐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마켓폭 자체는 좁았죠.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식을 좀 잘 만약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마켓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만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 상승장의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마켓 브레스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폭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4월에 작년 4월에 관세전장이 있고 나서 실제 마켓 브레스는 뭐 단기선으로는 거의 7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을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의 어떤 흐름이 그러면은 과연 뭐 어떤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식이 좀 재미없다고 해서 팔고 뭔가 다른 걸 살까? 자꾸 사팔사팔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종목을 정하셨으면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약간은 튀고 있지만 여전히 200일선이 18.91포인트보다는 낮은 17.0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동성이 튀고 있진 않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낮은 변동성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뭐 잠깐 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하시고 또 실적이 좋은데 굳이 기업을 팔거나 이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약 7대3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을 30% 가지고 있던 거를 조금 소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스타일대로 가시겠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손실에 대한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신다고 하면은 대신에 안 팔면 됩니다. 이제 너무 섣부르게 매도하거나 꼭 파란불에는 매도 안 하시고 빨간불에는 또 빠르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식하고는 잘 맞지 않다. 주식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기보다는 ETF나 지수 추종 매매를 하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식을 사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어떤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리드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으로 이제 약간의 탐욕 구간에 들어왔다. 다만 여전히 탐욕 구간의 초입이고 아직까지 엄청나게 반등을 하면서 가는 그런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무나 큰 환희를 가지거나 너무 큰 공포 뭐 이런 것들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이제 초이스 스탁에서 보여주는 마켓 스토커 같은 경우도 현재 과욕을 가리키고 있고 이 과욕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AII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블리시 즉 6개월 뒤에 마켓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42.5%, 하락으로 보는 게 30%, 중립이 27.5%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발표가 또 되기 때문에 내일 수치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 이게 보면은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가 액션을 하면 됩니다. 추세가 꺾여서 확 내려가거나 반대로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보고서 뭐 이거 믿고 그대로 하라 이런 차원보다도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켓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게 틀리더라도 틀렸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은 어떤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결국엔 대응해 나가는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팔려고 해서 파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개개인의 시나리오, 내가 팔면 여기서 20% 떨어지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의 10%를 줄여서 위험을 관리하겠다. 뭔가 이런 어떤 개개인별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지 반드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렸는데 26년 처음으로 썼던 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900선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2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강세장이었죠. 3년 동안 3, 4, 5년이 강세장이었고, 그럼 6년은 4년 차가 되는 건데 또 강세장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이 또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 3일 날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약 19번의 중간 선거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겪었는데 1950년도 이후부터요. 근데 두 번의 그 중간 선거 중에서 금리가 인상돼서 떨어지는 그 인상기 세 번을 제외하고 당시에 뭐 어떤 금융 어떤 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를 제외하면은 오를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굳이 날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이나 중간중간에 조정은 무조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면서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 중간 선거가 온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맹신하면서 오를 거니까 100% 베팅해야 돼, 뭐 빚을 끌어다가 베팅해야 돼 하는 것들은 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산타랠리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3년 연속으로 안 온 어떤 케이스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역사를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확률을 베팅할 뿐이지 100% 확률을 베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목차에 보시면은 거시적으로 지금 괜찮죠.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가 시장의 화두였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관세 영향도 괜찮고, 또 미국의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인하가 더 많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렇게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5년 지나오면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 특히 AI 쪽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게 상당히 또 GDP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줬고, 실제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큰 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를 인하한 게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정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연착륙,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3% 정도대에서 관리하는 수준, 뭐 이것들을 급격하게 낮출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튀는 어떤 그런 값들이 나오지 않도록 꾸준하게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유가 자체는 뭐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여전히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소형주들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붕괴 징후 아직 없다, 제가 말씀드렸고, GDP 성장률도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플러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시면서 어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요거는 금융 위기나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과열 해소형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 12월, 11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과열이 조금씩은 진압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선거 직전에 올리는 게 좋지, 뭐 연초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선거 직전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예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옛날에 그 연예인 이경규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연말에 가서 잘해야 된다. 연초에 잘해봤자 티 안 난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에, 직전에 시장을 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들,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 절대 나쁘지 않죠. 최근에 3년이 S&P가 거의 80% 오르는 굉장히 불장이었다고 보는데, 이때의 불장이 근거 없는 불장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은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면 사람들은 베팅을 하죠. EPS 성장률은 연 13에서 17%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재 PER은 높아 보이지만 현재 PER이 높을 수 있는 이유, 결국에는 PEG라고 하는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PER 이 밸류를 그로스, 즉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즉 성장률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성장이 크면 클수록 이 숫자는 작아집니다. 근데 1.2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밑으로 보면은 매수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평균이 1.2가 나온다는 거는 역시나 지금 퍼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장이 따라와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싸 보이지만 이의 없는 고점은 절대 아니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포지셔닝 과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이미 매수를 한 상태라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작년 말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 2주만 봐도, 또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봐도, 제가 아까 마켓 브레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브레스의 크기, 즉 시장의 폭, 더 많은 종목들이 S&P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나타나냐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이 이전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마켓 폭이 넓어지면서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은 현재 프린 상태라는 게 약간은 걱정은 되지만 그 정도까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면 뒤처진다는 심리가 뭐 지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죠. 왜냐면은 작년에 말에 실제 뭐 산타가 오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현금을 베팅하고 올해는 어떤 종목이 오를까 해서 1월에는 사실은 굉장히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포지셔닝 과열에 대한 이슈가 약간은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추세가 꺾이면 팔고 추세가 좋으면은 6개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것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메모리 가격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 많이 수익 보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소진에 대한 신호도 뭐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 작년에 이제 19%뭐 20% 정도 조정이 왔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포를 이겨내신 분들만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고, 조정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 놓으시면은 굉장히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1차 조정은 뭐 6천선, 또 뭐 2차는 5,600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죠. 다만 이렇게 조정은 역시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진짜 기회의 구간이다. 그래서 거시 환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즉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또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다면 잠깐의 가격 하락은 오히려 우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줍줍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리한 추격 매수는 당연히 금하고요. 역시나 우량 자산을 유지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셔가지고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절대 금하도록 하고요. 우량 자산은 역시나 현금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일부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아마 하락을 겪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이렇게 좀 잘 그나마도 버텼던 우량주들을 팔고 좀 많이 과대 낙폭주나 이런 것들을 주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이후에 사이클이 정상화되면은 역시나 상승 뭐 8천선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연히 늘 친절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준비된 비관이 필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최근에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노트북 LM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수준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2026년 어떻게 시장에서 대비하면 좋을지 각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오셔서 이웃 추가 부탁드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